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개념들을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오늘은 바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조상과 후손의 관계, 이걸 완전히 새로운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조상에 대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경청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데 자녀는 내 아랫사람이 아니다라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관점도 살펴볼 겁니다. 또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절을 한다는 일화를 통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느껴보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진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를 알아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죠.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조상에 대한 한 가지 질문. 이게 뭐냐면요. 사실 우리 전통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내린 꽤 흔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로 이겁니다. 혹시 한이 많거나 좀 순탄치 않은 삶을 사셨던 조상이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 후손들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한 번쯤 해보시거나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기 집안, 그리고 어떤 영적인 안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감이거든요. 자,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겠죠? 그 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맹목적인 순종이 아닌 경청입니다. 우리가 과거,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전에는 어땠나요? 조상님 말씀은 무조건 옳다, 그대로 따르는 게 미덕이다. 이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하고 귀 기울여 듣는 건 맞아요. 하지만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딱 이겁니다. 후손이 있는 이유는 조상이 하지 못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와, 이 문장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역할이 그냥 과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길을 걸었던 분들이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과업을 우리가 완성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은 계속 발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필요한 거고요. 각 세대는요, 이전 세대보다 더 좋은, 더 높은 퀄리티의 지식과 경험을 물려받아요. 그리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어달리기 선수처럼요. 이게 바로 자연의 순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과거와의 관계를 다시 봤다면 이제 시선을 미래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에 대한 이야기죠. 자녀는 당신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혁신적인 전환이에요. 우리가 보통 가족 하면 떠올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맨 위에는 가문의 뿌리인 조상님이 계시고 그 다음엔 부모님, 그리고 그 아래에 자녀가 있는 이런 하향식 서열 구조. 너무나 익숙하죠? 그런데 바로 이 한마디, 자녀는 우리의 아랫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서열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부모는 뭘 해야 할까요?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시대의 지식과 문화를 마음껏 흡수해서 결국에는 우리 세대를 훌쩍 뛰어넘을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 바로 그거예요. 서포터, 조력자. 그게 부모의 진짜 역할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사람 사이에는 무슨 고정된 상하관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내가 부모니까 위인 것 같지만 우리 아이가 다 자라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게 되면 오히려 나보다 더 윗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서열은 나이 순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장과 성취에 따라 정해지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아주 구체적이고 또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어떤 집안의 자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아주 높은 관직에 올랐거나 사회적으로 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평생 그 손주를 업어 키운 친할아버지가 그 손주에게 깍듯하게 예를 갖춰서 큰 절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네가 나보다 잘났으니 굴복하겠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 절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아이고, 내 손주 바르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부디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해주렴. 이건 감사와 희망의 표현이자 세대를 뛰어넘는 진짜 존중의 모습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조상과 후손, 부모와 자식, 이 모든 관계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원리가 과연 뭘까? 그 근본적인 원천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그 핵심은 놀랍게도 바로 이해라는 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포용하고 담아낼 수 있는 능력.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릇의 크기나 그 사람의 질량 같은 거예요. 선대의 지혜를 품어서 더 나은 길을 찾는 것도, 자녀의 성장을 묵묵히 지원하는 것도 전부 이 이해의 폭, 즉 내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 딱 감이 오시죠? 한 사람이 이끌 수 있는 힘, 그 영향력은요, 그 사람이 가진 이해의 폭에 정확히 비례합니다. 이해의 폭이 좁으면 내 주변, 내 가족 정도만 이끌 수 있겠지만 그 이해의 폭이 사회 전체를 아우를 만큼 넓어진다면 그 사람은 바로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드디어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문제 많은 조상이 후손에게 해를 끼칠까 하는 질문이요. 답은 이겁니다. 내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서 내 그릇, 내 질량을 키운 사람은요, 인간 세상을 넘어 영적인 영역까지도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돼요. 다시 말해, 조상이 후손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량이 높은 후손이 그 조상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조상에 대한 진정한 존중은 그분들의 업적을 더 발전시키는 겁니다. 둘째, 자녀는 나를 뛰어넘을 후계자니까 든든하게 지원해 주세요. 셋째, 진짜 서열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은 바로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넓은 이해력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조금 더 깊이 이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모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